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버킷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네, 벌써 5월이네요. 네, 매월 초 저희가 이제 항상 제이님과 신간을 중심으로 우리 제이님의 취향을 섞어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이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네, 오늘도 올 첫째 주 어김없이 두 번째인데 뭘 어김없이 죄송합니다. 요즘 저번에도 되게 상투적인 언어 막 많이 사용해가지고 상투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제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걸렸다 돌아온 제이입니다. 아이고, 저도 이제 오늘 만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옛날에 2주에 한 번씩 만나다가 그렇죠, 2주에 한 번씩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스케줄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오랜만에 뵀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걸리셨다고. 맞아요. 좀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네, 누가 감기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무증상으로 한번 걸렸다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네네.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걸렸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너무 열이 막 높아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코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진짜 호흡 갑자기 안 좋아지고 열 갑자기 나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고 7일 격리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몸 컨디션이 안 돌아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를 한 일주일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뻗어 있고 하루 종일 몸살 걸린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돌아왔지만 맛은 다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걸릴 수 있는 증상을 거의 다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저 되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코로나 진행하는 거, 뭐 코로 갔다 목으로 갔다 그걸 거의 다 맞췄어요. 제가. 진짜요? 네, 다 아팠죠, 골고루. 고생하셨네요. 네네. 네. 어쨌든 아직도 좀 덜 돌아오신 게 있다고 하는데 맛을 더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좀 잘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최소한 실외 마스크 정도는 벗을 분위기인데. 그런가요? 위험한 것 같은데. 왜요? 너무 아팠어가지고. 네. 근데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저랑 저번에 녹음할 때까지는 안 걸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걸리셨죠? 물어보니까 걸렸는데요.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맞아요. 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는 건강했고 네. 만만히 봤다가 아마 그 다음 주인가? 얼마 안 지나서 그러신 것 같네요. 잘 돌아왔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잘 남은 회복도 좀 빨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야, 어쨌든 그래도 저희 2년 넘게 이제 거의 우리가 이 팬데믹을 거쳐서 언제 이런 거리두기 끝나는 날이 올까 했는데 그러게요. 불현듯 찾아오네요. 무서워요. 이게 한번 걸리시고 나니까. 한번 걸려서.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랑 동시적으로 같이. 근데 확실히 숫자가 많이 줄긴 하더라고요. 네. 그 확진 숫자가 네. 그 그래프가 정말 확 내려가는 거 보고,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좀 하겠죠. 또 이제 풀었으니까 또 갑자기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이죠. 지금 오미크론에서 뭐 몇 개 더 변이가 생기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오미크론이 대세긴 한데, 처음에 이게 작년 말에 발견됐을 때 그때 어떤 학자 중에 한 명이 이게 우리 그 팬데믹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빨리 다 항체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제 전염력은 엄청 세지지만 증상이 이제 굉장히 약하니까. 전에 그 델타 변이보다 약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랬잖아요, 저희가. 근데 진짜로 약간 이렇게 된 결과적으로. 거니까. 그렇죠. 과학의 위대함인가요? 그러니까 의학은 과학이니까. 네, 새삼 저는 이제 문과라서 저도 문과여서 되게 신기해요. 믿어요. 과학자 말을 믿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도 혹시 주변에 아직 안 걸리셨거나 걸리신다면 꼭 병원 가서 신속 항원으로 받는 거랑 집에서 자가 진단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병원 가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약 처방도 해주니까 한 3, 4일치 약을 받아요. 그럼 그걸로 약 먹으면 웬만하면 그 안에 괜찮아지는데, 이제 보건소 이런 데서 이제 진단 받으시면 양성 나오면은 또 병원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만만해 보고 안 가요. 그럼 너무 아픈데 못 나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럼 막 비대면 본인 이야기 같은데? 아니요, 저는 다행히 병원을 한 번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플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또 조심해야죠. 네. 아직 이제 뭐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저도 근데 사실 아직 안 걸렸거든요. 저희 가족도 안 걸렸어요. 어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다행이네요. 신기하게 보기도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걸렸다가 진짜 이제 한번 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걸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자가 키트에는 진짜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가 키트는 거의 병원에서 양성이 나오고 이틀 지나도 안 나온 때가 있대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되게 잡는 수치가 낮아가지고. 보니까 증상이 진짜 이제 막 그렇죠. 시작되거나 심해지면은 거의 100%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는 것 누가 봐도 같은데. 코로나일 때 그러니까 자가 진단 키트 해야 애매할 나오고.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확실히 예. 그렇긴 한데 한 번 제가 딱 왜 근육통도 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 근육통 진짜 심해요. 한 번 딱 그런 적은 있었어요. 코가 처음에는 코에 뭐가 났나는 느낌으로 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음 날 반대쪽 이쪽 코가 괜찮아지고 반대쪽 코가 또 아픈 거예요. 그렇게 뭐가 난 것처럼. 그러더니 괜찮아졌어요. 팔다리가 살짝 욱신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걸리나 혹시 이랬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자가 키트도 다 음성 나오고 저희 가족도 그래서 안 걸리면 최고 좋죠, 사실. 예, 뭐 안 걸리고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 안 걸리신 분들도 최대한 안 걸리고 좀 넘어가시길 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지나간 입장에서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약간 반 농담 삼아 걸려버릴 거 애초에 그냥 빨리 갈려버리는.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파요. 근데 진짜 제대로 이번에 맛을 못 느끼다 그 맛을. 그니까. 예.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 거지. 주변에는 뭐 탈모가 진짜 심하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과학자들, 우리가 문과가 존경하는 그 과학자분들이 이미 연구해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게 뇌에 진짜 치명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맛을 못 느끼는 게 네. 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섭죠. 혀가 무섭다, 잘못된 게 진짜. 아니라 뇌 쪽에서 맛을 느끼는 부분에 타격이 간 거고, 이게 한 달 지나서도 안 돌아오거나 했을 때는 꼭 병원에 오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이게 뭐 이런 찌라시가 아니라 진짜로 오피셜하게 한 달 이상 가면은 뇌 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침이 많이 나는데 기침은 가끔은 이제 폐를 CT 찍으면 심각하게 나올 때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무섭네요. 네. 뇌가 여기서 더 나빠진다고? 아니,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네, 사실 더 무서운 건 남자들에게 특히 탈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제이님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40대 넘어가면 남자들은 뚜껑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네, 속된 말로. 네, 하여튼 탈모는 참 속상하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다 저희 청취자분들 건강하시고, 네, 또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일상도 잘 누리셔야겠지만, 네, 하여튼 건강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참 어려운데 건강하게 즐겁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스토리 버킷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렇죠. 스토리 버킷. 많진 않은데 댓글로 저도 환영을 봤습니다.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재밌는 댓글들이 한 2개 있는데요. 저희를 또 언급해 주신 댓글들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신디스라는 아이디로 팟빵에 남겨주셨습니다. 스토리 버킷이라는 팟캐스트 이름에 대한 두 분의 티키타카. 티키타카라고 해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바구니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들으신 거야, 이거를. 우리 이야기를. 그럼 다 들으셨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스토리 버킷 낯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입에 착 붙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반응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분도 확신을 못 하시는. 제이님 결혼 소식 축하드리고 새로운 회사 입사도 축하드려요. 불곰 PD님 회사 일도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신간 소개 첫 코너 기대할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약간 지인 같은데요? 너무 그럴 수도 있고. 측은지심.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도 이제 징징거리는 게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나라도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죠. 어쨌거나 감사드리고요. 신디스님.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아이디가 그냥 로그인 안 하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10109320님. 금책발을 가끔 들었지만 제이님이 정재경님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제이님 합신에 잠깐 다니셨을 때 14년도에 기숙사 한 방을 썼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14년? 와,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저 한 학기 다녔거든요, 그 학교. 근데 이렇게 명쾌하고 당당하고 위트 있던 제이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더 웃긴 건 여기 뒤에 나와요. 불곰 PD님도 오래전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아세요? 네, 저 알아요. 누군지. 네, 끝나고 알려주세요. 멀리서 듣고 항상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가끔 커피값이라도 쏘는 열혈 청취자가 되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남겨주셨습니다. 저 진짜 그때 학교 시절 되게 별로였는데 감사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셔서. 좋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진짜. 자퇴하려고 했거든요. 학교를.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합신이라고 하면 뭔지도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기독교인도 그렇죠? 모르더라고요. 네. 합신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여튼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나중에 만나자. 한 분 더 남겨주셨는데 9295님, 이분 이제 저희 진짜 몇 안 되는 진짜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댓글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분.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애정하는 파케입니다. 새로운 타이틀도 마음에 와닿네요. 저는 아무래도 스토리 매니아다 싶었는데 스토리 듬뿍듬뿍 담겨진 야무진 버킷이 떠오릅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하네요. 감사드리고요. 네. 야무져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것저것 좀 재밌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자, 예를 들어서 뭐 책이라웃 남겨도 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희는요 댓글 하나 남기시면 정말 득달같이 제가 댓글 남기고요. 편지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또 사연 같은 거라도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를 한번 하죠. 네, 해봤잖아요. 언제요? 그러니까 해보면 반응이 없어. 그거를 계속 해야 된대요. 그래요? 이게 정해놓고 한 번에 대박을 치려면 그거는 막 아이패드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려면 인스타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벤트를 해야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고. 알고리즘이나 광고도. 역시 마케터는 또 다르십니다. 회사 돈을 태워봤더니 조금 또 마케터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한번 들어야죠. 그러면 조만간 이벤트 한번 소소해도 그쵸? 그쵸. 좀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런 놀이로서 이벤트. 이번에 저도 이거 약간 TMI인데 회사 계정에서 책의 날이어가지고 이벤트를 뭔가를 기획하라고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왔는데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맨날 똑같은 게 뭐 공유 이벤트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뭐 친구 댓글 뭐 이렇게 태그하는 거밖에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니는 출판사가 좀 오래된 데여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저희 쪽 출판사 책이 있으면 그걸 찍어서 올리시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헛수로 참여를 못 하잖아요. 책이 없는데 갑자기 서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성이니까 열었는데 와, 진짜 참여도 진짜 높았고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정말 책을 막 무슨 뭐 무더기로 쌓아놓고 막 찍어주셔가지고 집에 있는 그래서 감동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선물은 5번밖에 안 줘요. 그것도 책 주는 거니까 사실 막 뭐 그걸 팔아서 뭐 이렇게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재미난 놀이를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걸 보고, 놀이랑 그다음에 정기적인 이벤트는 효과가 여러모로 좋다. 좋네요. 네.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반응을 해주면 참 재밌잖아요. 기분이 좋죠. 네. 근데 하지만 청취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런 참여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책을 많이 사주시는 거. 전 댓글이 더 기분 좋을 거. 네, 구간 쌓아놓은 것만 맨날 인증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신간 많이 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또 스토리버킷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요즘 너무 안 올렸다. 죄송합니다. 네, 자, 제2의 5월 추천도서. 갑자기 이렇게 너무 밝아지는데요, 분위기가. 원래 진행은 좀 이렇게 네, 상투적인 멘트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하야. 가정의 달. 네. 맞다. 네. 꼭 가정의 달 컨셉이 아니어도 5월 푸르른 5월에
어떤 책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돌아왔습니다. 우선 뭐 가정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의미는 있겠죠. 네,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우선 책을 가져왔는데 여러 권을 가져왔는데 주제가 되게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유쾌하면서도 묵직한 책들도 있어서 한번 섞어서 소개를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건 좀 가볍게 가보자. 네. 만우절에 나온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 만우절에 만우절이 4월 1일 1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사실 5월 추석은 아니죠. 네. 출간이 딱 되게끔 맞춘 거예요. 네네네, 맞췄죠. 근데 실상은 그 재본소 문제로, 그러니까 인쇄 문제로 네. 좀 더 늦게 책이 도착을 했어요. 뭔가 그것도 좀 만우절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저 책 가짜 아니냐. 저 출판사에서 책의 존재까지 이제 부정당합니까 이제? 아니 근데 저도 살짝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네, 그러네. 네. 근데 만우절에 나온다니까 더 신빙성이 없고, 그리고 만우절 특집 기획이어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시리즈의 속성을 정반대로 냈기 때문에 주제가 약간 가짜였나? 이렇게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책이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근데 이 출판사 분들은 진짜 애간장이 타셨겠네요. 아니 그죠. 그죠? 속사정은 진짜 엄청. 그러니까 네. 얼마나 애가 탔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 비출판인이라고 하시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인쇄비도 좀 비싸지고 그렇죠. 그 인쇄가 좀 굉장히 많이 밀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고군분투하시는 출판사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 제이님 이제 소개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의 시리즈는 사실 유명합니다. 띵 시리즈라고. 띵? 네, 띵 네. 시리즈. 이거 음식 관련 에세이 시리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가 뒤에 보면 엄청 쌓여 있는데. 유명합니까? 왜 저는 몰랐죠? 그래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모를 때 약간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 모르실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기 있다 뒤에.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네. 조식, 해장 음식, 치즈, 조식? 아침 식사 그 조식이요? 네네네. 조식. 고등어, 네. 허거, 라면, 평양냉면, 뭐 삼각김밥, 짜장면 이런 걸로 에세이를 쓰셨는데, 그럼 이게 전문 무슨 에세이 칼럼은 아니고요. 그거와 관련된 자기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여가지고 이거 되게 유쾌하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사랑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글 쓰시는 분들이 다 너무 약간 이미 알려진 작가님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뭐 대표적으로는 김민철 작가님도 여기 계시고, 이다혜 작가님, 기자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뭐 윤이나 작가님도 계시고, 이러셔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대부분은 여기 시리즈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좋아하고 싶은 마음. 띵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원래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번에 만우절에 낸 17번째 이 시리즈에서 나온 책 제목이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그리고 제목이 아니요, 그건 빼주세요. 그러니까 재밌다. 이 띵 시리즈가 아까 말했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만우절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을 잡으신 거였군요. 그래서 안 믿었었죠. 그렇지만 진짜로 나왔고 책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더 재미난 게 기존의 띵 시리즈는 한 작가님이 쭉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당연히 좋았지만 이번에는 앤솔로지 느낌으로 해서 이미 띵 시리즈에 참여하셨던 작가님이나 아니면 앞으로 참여하실 작가님들이 한 편씩 쓰신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한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 다 나열하면 또 그것도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사람은 뭘 싫어하고 저 사람은 또 다른 걸 싫어하고 이런 거니까. 네네네. 그게 좀 재미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기존에 아는 작가님들이 나오면 반가운 거고, 왜냐하면 다른 띵 시리즈에서는 분명히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셨던 분이 여기서는 되게 어떤 음식에 대해서 너무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민트 초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저 그럼 맞춰볼게요. 뭐 나올지 좀 생각이 네, 이거 좀 의외 많은데. 네. 일단 고수는 무조건 하나 있을 고수. 거고. 네. 그렇죠. 고수는 당연히 오이. 오이 극혐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잖아요. 오이 한번 봐야겠는데. 근데 이게 목차에 다 안 나와. 오이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저 근데 이거 책을 다 아직 안 읽었어요. 네네네. 네네. 왜냐면 얘 특성상 이게 끌리는 음식들만 찾아가지고 읽었어가지고. 그럼 제이님이 보신 것 중에 뭐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민트 초코 나왔고요. 민트 초코. 네네, 민트 그렇지. 초코 이거 약간 좀 논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네, 논쟁적이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네. 네, 도저히 민트 초코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글을 쭉 쓰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의외였던 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어요. 뭔데요? 김밥 꽁다리. 어? 저 진짜 김밥 좋아하거든요. 꼬다리를 어떻게 싫어할 수 있지? 근데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칼럼이 아니니까 네. 막 그거에 무슨 재료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가 아니라 그거와 연결된 자기 삶의 기억을 소환하셔가지고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약간 내가 소홀하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자꾸.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특정 경험들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김밥 꽁다리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 받는 것도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네 그렇게 짧게 김밥 꽁다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아, 근데 조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죠. 사실 손님한테 꽁다리를 주진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단 것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단 거. 네, 단 음식.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김겨울 작가님이 갑자기 이걸 쓰게 되면은 누군가는 약간 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죄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받은 선물 중에 단 게 있으니까 자기는 단 거를 진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대부분 맛보았다. 먹은 게 아니라 맛보고 다 못 먹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자기는 짠짠 좋아한다. 단짠이 아니라.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정 음식에 대한 막 깊은 내용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돼서 작가님들이 네네. 에세이적으로 담아내셔서 되게 재밌어서 유쾌하게 읽었어요. 아, 역시 마른 인간들의 비결은 그러니까 지금 단 거, 약간 단 거 조합해 보면 제가 단 거 싫어야 되나요? 여기 역시? 있는 걸 전 되게 많이 좋아해요. 마시멜로 좋아하고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고 저. 아, 맞다. 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하와이안 피자. 하와이안 피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금 웃긴 거는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것도 뭐 공감해요. 근데 저는. 네. 근데 약간 음식이 아니라 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표기해서 너무 웃겼고 팽이버섯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네, 근데 그쵸, 팽이버섯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빨에 끼는 거 팽이버섯은 극혐이니까. 맞아요. 그런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약간 환공포증 같은 얘기도 막 하시면서 팽이버섯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좀 신선하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고 뭐 예상했던 건 보신탕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 아무런 기대 안 하고 그냥 쓱 넘기다가 갑자기 딱 찾은 게 서유인 작가님이 대표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쓰신 게 노케지존 식당에 대해서 딱 쓰셨는데 처음 시작은 유럽을 여행하던 이야기로 딱 시작을 하시다가 갑자기 한국 상황으로 딱 가져와서 노케지존 경험기 또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 어떤 노케지존에 대한 이야기보다 되게 현실적으로 확 다가와가지고 되게 약간 그거는 되게 약간 좀 씁쓸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래서 이런 기획이 약간 이 시리즈 전체를 거부하는 느낌은 들지만 만우절에 아주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왠지 음식에 대한 책 이야기하니까 제가 약간 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죠? 아, 진짜. 고수 얘기하면서도 반짝거리면서.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리고 자중하겠습니다. 자중하게. 아니 저희 맛있는 거 먹고 왔잖아요, 박 감독. 괜찮습니다. 쿠차라 브리또볼. 고수 다 넣었어.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고수가 되게 진짜? 조금 들어갔잖아요. 전 좀 더 셀 줄 알았는데 뭐 약간 이렇게 찾아도 잘 안 찾아지는 고수 맛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수 추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저도 사실 맨 처음엔 당연히 고수를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고수가 그 있잖아요. 베트남 계열 음식, 동남아시아 그 계열 음식에 고수가 섞여서 딱 들어간 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그거 갔잖아요. 툭툭 무슨 네, 그런 연남동 거기 맛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막 고수 추가해서 막 먹고. 네, 맞아요. 자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초반에 너무 반짝이. 너무 흥분했는데. 근데 이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는 것도 좋고 식당, 뭐 카페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만우절 시리즈로 표지도 심지어 검해요. 검은색. 네, 그래서 뭔가 확 근데 되게 예쁘네요, 표지가. 네,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이게 표지에 이런 문장들이 써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빼주세요. 그다음에는 No, please leave it out. 영어로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서 그러네. 그 다음부터 제가 읽지 못해요. 그러네요. 읽으실 수 있나요? 뭐 네인 라센시아 뭐 비테 이거 약간 모르죠. 독일어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모르는 용어들. 그렇죠. 중동 언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세계 여러 가지 언어로 제발 그걸 빼달라.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여행 가면 이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뭐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은
그 여행 갈 때 꼭 외우신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나라 맞아요. 말로 그거 빼달라는 말을 배운대요. 저도 중국 갔을 때 부팡 시앙차이 이거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시앙차이 그 빼달라고 고수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 표지도 그 아이디어로 가져와서 너무 재밌게 책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좋네요. 네, 쳐다봐도 너무 재밌는 거고. 이걸로 책 모임 해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이건 나눌 게 많죠. 그러니까. 네. 음식 얘기만 해도 한참 갈걸요? 나 자중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특집으로. 그러니까 나 왜 이러지? 그리고 굿즈도 왔거든요. 근데 굿즈는 아니요, 그건 빼주세요. 다국어 카드예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이제 카드로 만들었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라고. 좋다. 싫어하는 단어를 외우고 이걸 보여주라고. 여기가 거의 둘, 넷, 여섯, 여덟, 12개 국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12개 언어권 가시면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출판사의 어떤 이런 기획력과 마케팅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큰 출판사 아니고서는 다들 돈이 없어요. 맞아요. 돈이 없는 그 지출은 한정적인데 진짜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되는 그런 게 진짜 많은 거죠. 제가 딱 봐도 엄청 고심해서 했는데 굉장히 잘 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너무 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네. 또 눈이 이거는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죠. 음식이 아니고. 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러니까 만우절이니까 재미난 게 원래는 처음에 이런 시리즈에 대해서 편집자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엮어서 쭉 편집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어떠하다, 이 책은 어떠하다. 근데 여기서는 마케터 홍수연 씨가 나오셔서 이 시리즈가 어떻게 나왔고 나는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약간 마케터스 레터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재미난 진짜 기획에 내용도 정말 뻥이 아니라 정말 내용도 재밌고 유쾌했고 표지도 너무 재밌고 굿즈까지. 이거는 정말 만우절 에디션으로 끝나기에는 더 좋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외국 여행도 많이 풀리고 해서 외국 여행도 많이 가실 텐데 이거 하나 들고 있다가 보여줘도 좋을 정도로 책 내용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그건 빼주세요. 책 제목이고요.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죠? 세미콜론에서 나왔습니다. 세미콜론. 네. 세미콜론에서 이번에 17번째 시리즈물로 나왔습니다. 네, 세미콜론 칭찬합니다. 네. 칭찬합니다. 이 너무 좋아하셔서 다음에 띵 시리즈 또 하나 해야겠네요. 그래요? 제가 허거에 관련된 에세이 읽다가 허거를 먹으러 갔어요. 전 그런 거 허거 같은 거 못 먹거든요. 저도 싫어요. 네, 근데 허거를 그 허윤선 작가님 거 읽다가 와 이거는 허거의 인생이 담겼다. 그래서 먹으러 갔다가 실패했죠. 눈물 나면서 먹었죠. 진짜? 너무 매워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띵 시리즈. 제이님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가끔 하셨는데 책을 보다가 막 생각이 바뀌고. 그죠. 여름이 싫었는데 여름이 좋아지고 막 그죠.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하셨잖아요. 되게 생각보다 사람이 흡수력이 좋아서. 팔랑귀인 거 아니에요 혹시? 좋은 말로 하죠. 미안해요. 네. 팔랑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책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가져온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 네, 한 주제로 엮입니다. 네. 뭘까요? 이렇게 리스트 드렸잖아요. 복수한 거 아니에요? 복수한 거예요 지금? 살짝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5월 말에 경사가 한번 우리나라에 한 번 더 있을 수 있고 출판 문학계에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5월 말쯤이라고 알고 있고요. 부커상, 저주토끼 과연 어떻게 최종 지금 후보까지 올라가서 근데 이미 4월쯤에 이미 발표 하나가 또 났기도 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우리나라 문학계에 좋은 일, 출판계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네, 바로 이수지 작가님, 그림 작가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데레센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안데레센이라는 상이 있는데 거기서 일러스트레이터 부분 수상을 하셨는데 이게 한국인 최초이고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표현돼야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려져요. 그래서 정말 이쪽 상에 대한 권위도 되게 있고 그다음 이수지 작가님이 여러 번 수상 시도 또는 후보까지 올라가셨는데 지금까지는 잘 안 되셨다가 이번에 2022년에 여름이 온다라는 책으로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박수 한번 쳐야죠. 이수지 작가님 너무 좋은 일은 좋은 일이니까. 네, 이거 진짜. 그래서 알라딘 예스24 이런 데서 보면은 아예 대놓고 이수지 작가님 책들 쫙 엮어가지고 이렇게 축하하기도 하고 이벤트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수지 작가님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약간 웃기지만 책이죠 이것도. 여러분 예스24의 자랑 월간 채널 예스 4월호를 네, 추천하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아 이걸 그러니까 추천하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네네네네. 저는 그래서 채널 예스24가 왜 써있나. 그렇죠. 네 이거 뭔지 아시죠? 그 월간 채널 예스. 네네. 저도 항상 이거 노려서 네네. 제가 분배해서 사거든요. 아 딱 2만 원 이상은 여기 남겨주게. 네. 그래서 애들 책은 뭐 거기서 사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쵸.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책이라도 네. 예스24에서 네,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월간 채널 예스도 좋아하고. 저희 경쟁사죠. 좀 받아줘요. 네 경쟁 네. 외롭다 근데 경쟁이. 네 하여튼 네, 너무 좋아하는 사실 컨텐츠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월간 채널 예스는 채널 예스에서 매달 뭐 커버 스토리 지정하고 작가 인터뷰 신간 소개를 엮어낸 건데 읽다 보면 감동받는 게 야 진짜 노력을 쏟으셨다. 근데 이게 2만 원 이상 구입하면 300원에 살 수 있나요? 이게? 적립금? 네, 적립금으로. 그럴걸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유료 판매할 정도로 저는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진 느낌이 있어서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채널 예스에서 사실 수도 있지만 예스24에서 근데 그게 좀 힘들면 웹진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정말 그렇죠. 착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커버 스토리만 쭉 읽어도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달에 어떤 사건이 있거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해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스24에서 삽니다. 너무 추천하는 잡지이죠.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4월호 주제가 이수지 작가님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딱 커버 스토리 사진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이수지 작가 해놓고 딱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벽 없는 예술 이러고 딱 문장을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 상을 받았을 때 소감부터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여름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모티브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셔서 이런 건 웹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좋습니다. 진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얘기하지만 월간 채널 예스 진짜 컨텐츠 좋다. 네. 이 안에 그것도 있어요.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잖아요. 네네네. 그 곰출판사 대표님 인터뷰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궁금하죠? 왜 이렇게 영업을 하지 근데? 그러게요. 네. 아까 제 눈빛이 그랬나요? 지금 딱 그 눈빛이 지금 제이님한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예스, 그러게요. 근데 저도 좋아해요. 네. 네네. 아니 왜냐면 진짜 사실상 거의 무료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잡지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다는 거는 진짜 이분들이 이 책과 잡지의 진심이 테고 두 번째는 예스24에서 엄청 쪼는 거 아닌가.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책이라도 들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표정 안 좋아지셨나? 왜요? 왜? 아니. 네. 저도 다른 팟캐스트 얘기하니까. 분수는 알아요. 저도. 네,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음껏 좋아하는 걸 드러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수상한 작품이 여름이 온다라는 이제 작품인데 특징은 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림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글이 좋아서 읽으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글이 없는 그림책이고 거기에 QR코드가 제가 알기로는 2개 있어요. 하나는 작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인터뷰 같은 거고 하나는 비발디 여름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클래식 음악을.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악장별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생각보다 진짜 커요. 네. 제가 가져올래도 못 가져올 정도로 사이즈 진짜 크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거는 꼭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책이 아니라 작품 같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없으니까 사실상 그러기도 하는데 그건 실제로 물성으로 전자책으로는 진짜 힘들 것 같고 양면이 다 펼쳐져야 아마 그 그림책의 매력을 보실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요즘 그 아동문학 또는 그림책 관련돼서 대가들의 작품이구나라고 해서 보셔도 좋고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그림들이 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 특별히 거기서는 바람 같은 걸로 그 약간 여름을 표현했는데 그게 계속 따라다녀요. 그 음악을 하는 장면들이나 여름의 장면들이. 그래서 그 책은 정말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수상에 대해 너무 목매는 문화도 좀 좋은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근데 또 수상한 작품들은 다 이유가 있긴 해요. 그렇죠. 네, 다 좋은 작품들입니다. 그쵸. 그거는 네, 맞는 말이고요. 사실 뭐 후보작만 돼도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고 그렇죠.
네, 근데 수상한 건 더 기쁠 일이고 네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랑 연결해서 한 권 더 소개할 책은 물이 되는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수지 작가님 책이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수지 작가님은 글없는 그림책 장르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 말을 해버렸네.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르시드폴 노래예요. 물이 되는 꿈.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QR에 노래를 들으며 책장을 넘겨보세요 해서 이걸 누르시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뜨는데 1분짜리로 편집돼 있어요. 그 르시드폴의 노래가. 이거 있는데 1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면 정말 좋은데 와 이게 지금 펼쳐드릴 수는 없는데 펼쳐드릴 수 있어. 책을 가져왔거든요. 이거 하나예요. 책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들이 진짜 연결된 걸로도 볼 수 있고 네, 정말 가사 전달부터 그림체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쫙 펼쳐서 봤을 때 그 신비감이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읽다가 찢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해서 이건 어른이 보는 걸로 또는 아이들이 본다면 찢어도 괜찮으시면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요. 뭐 찢어지면 네. 또 사면 되지 뭐. 네, 또 사면 좋죠. 네. 네, 이렇게 한 번에 찢어질 수 있긴 한데 네.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 그림들의 숨어있는 디테일들 보고 울컥하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 그 장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루시드폴의 물이 되는 꿈 노래도 좋아하시거나 이수지 작가님 작품이 궁금하시면 물이 되는 꿈이 훨씬 더 작아서 네, 이것도 한번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 책은 어떤 책입니까? 약간 연결되는 책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우선 이 책은 미리 얘기하자면 합정에 있는 땡스북스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이 책은 제가 안 샀을 책이에요. 안 샀을 책이라고요? 네, 온라인에서 제가 봤다. 네. 그럼 아마 안 샀을 책입니다. 근데 땡스북스 가서 사게 됐다. 네, 땡스북스 때문에. 그리고 땡스북스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의 최애 단골 서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11주년인가 그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도 사들고 갔습니다. 누가 11주년인데? 그 땡스북스가. 서점이. 네. 서점의 생일까지 챙겨주시는. 네. 챙겨야죠. 네. 다정한 마케터. 네, 다정한 독자. 장래희망의 독자입니다. 근데 그 땡스북스는 소위 말해서 특정 기간을 두고 항상 전시를 해요. 그 책과 관련돼서 또는 출판사 관계돼서. 근데 이번에 전시를 이 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제목이 디자인 정치학. 디자인 정치학. 네네. 네네. 그리고 표지를 봐도 세계지도 딱 있고. 자, 제가 정말 잘 안 사는 책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디자인 쪽 책을 잘 안 봐요. 근데 그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안 읽다 보니까 더 약간 거리감이 느껴져서 잘 안 읽게 되는데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전시가 그 땡스북스 전시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책이 그 속을 받는 그 내지를 봤는데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이슈랑 많이 맞닿아 있어서 이해도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은 우선 디자인 정치학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주제로 쭉 밀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 책 정말 책 자체 디자인도 너무 신기한데 다 이제 제목 옆에 그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색상 대비, 뭐 이미지와 사진, 상징과 아이콘, 인포그래픽. 되게 이것만 보면 디자인 이제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내부를 펼쳐보면은 그 특정 디자인 요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래서 뒷표지의 문구가 너무 좋아요. 사실 이 문구가 땡스북스 유리에 이렇게 쫙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저건 뭔가 사야 될 것 같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뒷표지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디자인은 정치적이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글을 읽을 줄 아는 계층에 속했다는 뜻이지 않은가. 게다가 당신이 이 책을 구입하느라 쓴 금액은 하루 소득이 $10 이상인 세계 인구의 20%만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다. 전자책으로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40%에 해당한다. 이 책을 구입한 당신은 고등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고등교육은 소수가 누리는 특권이다. 네, 이 문장이 뭔가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저는 책하면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저도 모르게 드는데 마케터에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특정 계층을 노린 걸 수도 있고
되게 특권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은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디자인 관련돼서. 근데 이게 전 자연스럽게 사실 책에 대한 거라고도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은 그 특정 폰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국가의 색깔, 대부분 국기의 색깔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 왔었는지, 그리고 뭘 드러내려고 했었던 건지. 그리고 진짜 재밌었던 게 색을 만드는 비용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색을 만드는 비용.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인터넷이 워낙 잘 되니까 뭐 파랑색 뭐 물감 이런 게 막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 색을 만드는 비용이 천연 재료를 썼기 때문에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특정 색은 정말 왕족 귀족 빼고는 아예 사용을 못했던 거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게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는 작품에 그 색을 넣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지금 우리는 뭐 색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터넷 안에서.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약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여러 제품들 또는 세상에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색깔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이 책은 정독은 안 했고요. 이게 재미난 포인트들만 읽었었고 사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사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뭐 성별 차이를 드러냈었고 색깔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나라의 색깔을 드러냈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게 다가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읽어주신 문장이 특히 더 그런 거 그렇게 느껴지고, 인간 사회의 어떤 계급적인 면모를 디자인을 통해서 좀 드러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네. 네, 굉장히 저도 읽어주실 때 좀 와닿는 문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모르는 제이님이 이 책을 고르게 만들었으니까 땡스북스의 큐레이팅과 디스플레이의 승리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큐레이팅이 얼마나 또 중요한 건지 또 느껴보네요. 네네. 저희도 좀 예쁘게. 네? 예쁘게 어떻게 하지? 저희가요? 목소리는 디자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스타. 갑자기 목소리 이야기하니까 저는 참고로 제 목소리가 극혐이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익숙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한 200회 가까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제가 4-5년 넘게 제 목소리 편집한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왜 이 이야기를 했지? 아무튼 디자인 정착이라는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고트 출판사라는 네네. 곳에서 나왔네요. 네, 아주 독특한 재미난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개할 책들은 약간 제가 의도했지만 조금은 묵직한 책들로 넘어가고 처음에 언급했던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책으로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은,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책 제목은 다 아셔요. 책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도 어떤 내용은 책이죠? 다 압니다. 바로 이상한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티키타카? 이상한 정상 가족입니다. 네. 약간 이제는 좀 어떤 반열에 오른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 교과서를 넘어섰죠. 고전의 반열이 아닐까. 한국사를 조망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이 특정 저는 이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정상성의 이상함을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잘 드러낸 것 같고, 네. 17년에 사실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얘기했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네, 나온 지 아마 한 달도 안 됐을 거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새롭게 나왔고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 작가님도 변천사가 있으셨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하셨고.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저희 옛날 금책바 시절에 소개했었어요. 나왔을 때. 와, 진짜 역사적인 팟캐스트네요. 뭐라고요? 오래됐구나. 네, 오래됐구나. 아니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 예, 그렇죠. 그렇죠. 와, 그 세월에 다 버틴 건데 개정이 판이 나올 때까지.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고전의 반열에 오르. 고전. 그냥 그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고전. 개정판이 나와야 돼서 개정도 딱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 책하고 되게 그만해. 고만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우선은 저는 이 책의 내용은 더 많이 소개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가 아직은 좀 많이 자꾸 덮으시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더 이런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가정의 달이 다가올 때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엔 그래서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변화들이 있었어요. 아동수당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바뀌었고,
양육비 지원 나이가 12세에서 만 18세로 상향됐죠. 음. 그리고 부양 의무제가 어찌 됐든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는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악화된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친권으로 연결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직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미혼모들에 대한 그러니까 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약점들도 아직 보완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문제도 또 언급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그 은유 작가님도 작년에 아마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책에서는 정말 전 이 책의 내용은 항상 독특한 것 같아요. 정상성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상가족은 뭐야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남녀가 결혼을 해야지 막 이런 소위 말하는 정상에 대한 외침들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한 사회 또는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회일수록 역설적으로 정상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그냥 억압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좀 더 잔혹한 거는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이 돼야 돼. 정상이 되면 행복해. 근데 조금이라도 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정상에서 살짝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아무 대처도 없고 정책도 없고 보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역설은 그런 정상이 강조가 돼서 가족주의나 친권에 대한 강조가 많아질수록 아동폭력은 강해진다. 이게 진짜 끔찍한 역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례, 사건 이런 것들이 잘 엮여져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정책적으로도 많은 제안들을 하십니다. 근데 중심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족주의라는 거. 가족은 소중해. 가족 같은 회사. 이 모든 이 연결되고 있는 그 가족이라는 현상이 얼마나 편협해질수록 위험해지는가를 잘 다루는 책이어서 저는 가정의 달에 물론 뭐 의미 있는 여러 논의들을 펼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책들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묵직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가정,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들에 대한 행사들이 많이 열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정의, 사실 다문화 가정도 진짜 많은데 그런 것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상한 정상가족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책이고요. 저도 사실 결혼하고 4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주의가 너무 끔찍해요. 네. 그런 이야기 아마 하실 거예요. 이 책에서 그 정상가족에 대한 어떤 신화를 벗어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좋아지는 면도 있고 여전히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아마 뭐 계속 개정판도 내주시고 하는 그런 노력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이 책 읽기 모임 같은 것들이 너무 좋죠. 네. 생기면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책에 그냥 뭐 가족을 강조하는 사람이 나쁘다 이런 톤이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했고 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쩌면 더 가족을 보호하는 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은 다른 방식이다라고 제안을 해서 저는 이거는 그런 비판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족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진짜 가족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책이니까 참 좋은 책입니다. 네네 정말. 그리고 또 어쨌든 금책바랑도 함께 했었던 책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책을 은근히 저희가 하여튼 다른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오래 듣다. 네.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네. 와 이건 진짜 근데 저는 감동이네요. 그만해. 여러분. 구판과 심판이 다 소개되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 책은 좀 더 따뜻한 책입니다. 바로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네. 이 책 사실 제가 한번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서 한참 전에 다뤘을 거예요. 네. 왜 얘기했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판은 제가 알기로는 내용은 아니고 커버가 리커버돼서 나왔는데 그 기념판 이름이 이겁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판.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전 앞에 다뤘던 이상한 정상가족과 함께 이 책도 계속 읽혀져야 될 책 중에 하나다. 진짜 다른 톤이거든요. 근데 두 개가 너무 비로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선 이 책은 뭐 제가 너무 김소영 작가님의 그 말투나 이야기들 다루시는 방식이 진짜 다정해요. 그래서 분명히 어린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기 안에서. 근데 읽으면서 뭔가 나한테도 해주시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책을 읽다가 전 그래서 ICL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거는 그들에 대한 존중.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대우할 때 그들이 그걸 배워서 커서 나중에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내용들이 너무 저를 돌아보게 사실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 책 이후로 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직도 좀 제 지인들도 쓰긴 하는데 뭐뭐 리니를 그렇게 붙여요. 뭐 헬리니 뭐 헬스 시작하면 헬리니 뭐 주식 시작하면 주리니 책 제목이 그렇게 또 하는데 화내지 마세요. 네, 화나는데 저는 무슨 의도인지는 다 알겠는데 근데 이제 어린이날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아니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생각보다 그런 표현들이 그냥 서투르고 잘 못하고 초짜고 막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냥 마구마구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작가님이 거의 제가 보기엔 두 군데서 조금 화가 살짝 올라가시는데 여기서 조금 그러십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를 막 사용하고 아이들이 마치 뭔가 그냥 미숙하고 모자른 것처럼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때 이후로는 그런 인스타는 다운파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지인도 꽤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좀 우리가 존중하는 언어로 좀 초보도 있잖아요. 초보가 누구 어떤 계층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뭐 초보 헬스 배우는 사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이런 표현도 그래서 안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이 책은 정말 다정하게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도 나고 주변 아이들도 생각이 나면서 최근에 트위터를 기준으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좀 큰 노키즈존 논쟁에 대해서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키즈존은 저장합니다. 지도에. 뻐먹게. 가지 않아. 웬만하면.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여러 방식으로 좀 더 고민하고 함께 갈 우리 서로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이 어린이날 그리고 가정의 달을 저희가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는 이야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이거 한정짓긴 좀 그렇지만 좀 약간 과도한 드립에 대한 어떤 욕구는 좀 자제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과할 때가 있어요. 보면 너무 모든 걸 다 드립화시키려는. 네. 뭐 저도 뭐 좋아하지만 그런 농담은 근데 간혹가다 좀 선을 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선을 넘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너무 막 써서. 그렇죠. 네,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SNS든 어떤 글에서든 인용이 정말 많이 됩니다. 에이. 네. 이 책 또한 아까 그 이상한 정상가족에 정말 비견할 만한. 그렇죠. 네, 좋은 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네. 좋네요. 네, 이대로 끝내면 안 되고 책이 좀 남아서 이렇게 부담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다정하게 끝내고 싶은데 근데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약간 힌트가 없었어요. 네, 힌트 없었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5월 추천 도서를 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4월 책들을 언급을 살짝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이 나와서 짧게 이번엔 짧게 이제 나왔네요. 그때는 이제 출간 예정일 상태였고 네네.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책이죠? 소란스러운 동거라는 책입니다. 네네네. 네, IVP 출판사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나왔고요. 제가 다니고 있어서 그리고 시원하게 밝혀주시네요. 이거 비밀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드디어 실물로 나왔고요. 네, 여기 부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이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 저는 이 출판사 다니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원고를 미리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반이 있었다. 이런 책이 나와서 회사 다니는 의미가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회사 사람이 안 듣겠지? 하여튼 너무 좋은 책이었고요. 무슨 말이죠? 네.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요? 한 책에 대한 애정만 막 쏟으면 좀 그럴까봐 하는데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은 실제로 장애 여성이신 작가님이 쓰신 자기 생애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만 접근할 수는 없는 건 작가님이 장애인권 관련된 운동도 하셨고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주제들도 다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는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단적인 예로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고정관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는데 장애인의 성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연애, 교회 안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도 쭉 얘기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이 책은 어떤 의미로는 쪽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바로 다루질 않아요. 곧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유쾌하게, 조금은 가볍게 에세이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작가님 진짜 하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톤을 딱 조절하신 다음에 갑자기 노동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죠. 갑자기 박수를 귀에다 치시는 거죠. 정신 차려.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가볍지 않아. 이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래서 자립할 수 없는 환경이 사회적으로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갑자기 삶과 함께 끄집어서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책의 장르가 분명 에세이 기반인데 그런 장애인 인권 관련된 책 읽었을 때만큼 인사이트가 많아가지고 전 너무 잘 읽었던 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IVP 유튜브에 치시면 저자 인터뷰도 올라와 있고 뉴스엔조에도 저자 인터뷰가 올라갔는데 정말 좋아요. 네. 작가님 태도 너무 쿨해요. 그 독자들에게 하는 한마디 하시라 영상에서도 물어봤고 그 저자 인터뷰 그 기사에서도 물어봤는데 똑같이 네. 얘기하십니다.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재미없으면 덮으시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재밌고요. 네, 생각보다 이런 장애인의 날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도 한 거긴 하지만 출판사에서도 전 이러한 이슈와 대화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소란스러운 동거를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살짝 언급할 책은 잠깐만요. 네. 이거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저희 이제 비기독교인 분들도 사실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첨삭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제이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IVP라는 출판사는 이제 개신교 바탕의 그 출판사긴 해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내에 꽤 전통 있는 네. 그 무게감 있는 네, 정통 오래된 네, 출판사 네, 좋은 출판사이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저도 좀 아직 저도 읽어보기 전이긴 합니다만 개신교인이 아니시더라도 그렇죠. 네,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고 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도 이미 익히 소문을 들었고 또 제이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 아니더라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최근에 저희가 또 지금 계속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 그 투쟁하시는 분들과 지금 계속 그에 대한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논쟁도 여전히 많고. 근데 저는 4월 달에 제 일과 관련해서도 좀 그 전장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이거는 그분들을 미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은 자신의 일상을 함께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그것 하나인데 20년이 넘게 그분들의 이야기가 잘 들려지지 않고 뭐 국회 가서 이야기라 막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하철이 연착되고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갑자기 저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아까도 잠깐 저한테 그 비하인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예 사회과학 분야에 등록을 하셨다면서요? 아예 기독교 책으로 등록도 안 했고 그렇게 하셨다고. 작가님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이론서 같은 책들도 좀 많이 있고 굉장히 그 날카로운 책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런 책도 좀 많이 같이 읽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7위 사회과학 부분 주간 베스트 27위. 저 잘했죠? 네네, 잘했습니다. 자 이런 거 웃긴데. 네, 근데 네,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연결돼서 간단히 소개할 책인데 나는 휴먼이라는 책이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이 책은 TMI로 편집하셔도 되는데 그 소란스러운 동거 박은영 작가님의 친구분이 번역을 하셨고요. 근데 번역가가 두 분이어서 알아보시는 건 여러분의 재미고요. 네, 이 책 우선 저도 한 반 정도 지금 읽고 지금 거의 다 읽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에 네, 우선 이 책은 약간 소란스러운 동거는 당연히 작가님이 지금 젊으세요. 그래서 이제 막 학교 과정 다 마치시고 지금 이제 대학원 과정에 있으시지만 어쨌든 공부하시는 과정, 일상에서 부딪히는 거, 성인으로서 고민이 되는 한국 사회 문제들이 약간 언급이 됐다면 이 책은 장애운동가 주디스 휴먼의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은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차셨을 때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은 이미 노년까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투쟁을 어떻게 미국에서 이루셨는지 그리고 막 되게 작게는 아니라 꽤 크지만 자기가 교사 면허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불어가 돼서 소송에서 승리한 이야기부터 나중에는 무슨 세계 장애인 기구 설립하는 이야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 장애인 인권 특별 보좌관 역할을 하신 이야기부터 쭉 담겨져 있어서 이 책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순서가 소란스러운 동거 다 읽고 나는 휴먼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이 책하고 소란스러운 동거랑 너무 한국, 미국판으로 너무 좋다 하다가 이 책은 더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이러고 싶다. 여러분 미국, 유럽의 장애인 시위 보시면 우리나라는 너무 평화적이에요. 거기는 버스에 줄 다 그러니까 정말 시위를 시위답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생명과 연결된 일들이니까. 그런데 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문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장애인 인권 관련돼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뭔가를 이루고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좀 아실 분들에게는 이 책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나는 휴먼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인의 날이 있었던 4월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앞에 책들도 같이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뭐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들 엮어서 더 확장된 사회의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얘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권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약간 지치신 것 같은데? 너무 불태웠어. 그러니까 방금 여기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불태우긴 하셨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됐으니까 좀 침착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5월 하면 저는 계속 읽는 제독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사실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이제 매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소년이 온다. 네.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뭐 책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죠. 광주 민주화 당시 그 운동에 대한 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는 한강 작가님 특유의 이야기 방식이 다 사용이 돼서 꿈, 뭐 대표적으로 꿈이 좋은 꿈은 아니고 보통 악몽, 그리고 의식, 뭐 죽음 이런 주제들이 엮여서 이 이야기가 풀이가 되는데 이거는 소설로서도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도 당연히 작품으로서도 있지만 정말 소설로서에서의 이야기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마지막에 이 소년이 누군지를 알게 되시면 엉엉 우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역사적 팩트로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가슴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또 소설이 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진실이란 게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한번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같이 읽고 인스타에. 인스타.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제가 소개할 때 딱 한 줄만 적었어요.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 책 한 권이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데 이 책은 살짝 믿는다. 네, 그래서 이 책 꼭 5월에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만한 책이긴 합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알차게 불탔네요. 네. 불태워서 책을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6월 달에도 또 좋은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렇게 또 코로나까지 걸렸다가 오고 걸려서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건강 또 잘 회복하셔서 지키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